보면은 우리의 통일 자세와 조금 전에 말씀한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 혈통이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통일,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염원하고 바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기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또한 언제쯤 통일이 될까요? 그리고 통일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진짜 통일이 되었을 때에 남북한 국민들이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정치인이나 학자들에 따라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복잡한 와중에 지난 정부이긴 하지만 분단 이후 남북 정상회담 두 분이 판문점에서 오솔길을 걸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그 당시에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 세계에서 단일 민족으로 한 핏줄이면서 70년이 되도록 허리띠 같은 곳에 철조망과 총뿌리를 겨누고 이념전쟁과 군사정변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이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참으로 안타까운 동족의 비극인 것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 하실 때에 북한에 대하여 상당한 호의적인 내용으로 하신 말씀에 북한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양 대통령께서 이루어놓은 평화 모드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통일이 대박이다 매스컴에 난리가 났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강공정책을 써서 과연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가 대 국가는 꼭 앞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후일을 보고 믿지는 장사도 할 때가 있다고 작고하신 전 국무총리 김종필 큰 어른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도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도 옛날 북한이 아닙니다. 평양은 서울의 3배 정도가 되고 인구는 약 한 300만 명 정도. 평양에도 영업용 택시가 다니고 있습니다. 평양은 서울 못지않으며 북한의 수뇌부와 인민들이 남한이 잘 사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북한도 휴대폰 소지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우리 3만 5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70% 이상이 북한의 가족과 내통이나 중국을 통하여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다는 신문 보도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서로 으르렁거리기보다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힘센 자가 양보하고 있는 자가 밥 산다는 말과 같이 남만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손을 내밀면 처음에는 북한에서 상습적으로 거절하다가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가까워질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남북관계도 이제는 우리의 큰 형격인 윤 대통령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폭력과 인내심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념 타령만 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줄 거는 다 주고 지원했지만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를 보더라도 통일이란 비용이 안 들고 투자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정부 윤 대통령님께서도 과감하게 이번에 기자회견같이 손을 먼저 내미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가족 가계도를 보더라도
전주 김씨 34대 손으로 김일성 할아버지 시조묘가 현재 전주 묘악산에 잘 모셔져가 있습니다. 또한 김정일의 처 성혜림 즉 김정은 이복형인 김정남이 어머니의 선녀도 우리가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현재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 씨의 선녀의 묘도 제주도 봉계동에 자리 잡아서 좌청령 500호가 뚜렷하게 우리 남한의 한라산의 전기를 듬뿍 받은 명당 중에 명당으로도 누가 뭐라 해도 김정은 위원장과 이복 김정남 어머니의 혈통 역시 우리 남한의 전기를 받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북한 최고 지도자들은 남한 혈통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한 핏줄 한 동포가 분명하며 통일의 기초가 진솔하게 대화되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가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 방송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이나 호사가들의 저는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손을 내밀면서 자꾸 양보하면은 시간이 가더라도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남북 정상회담이 제주도에서 열린다고 가정할 적에 그 자리에 참석하신 김정은 위원장의 외가인 고영희 어머님의 선명을 참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만 있다면은 통일의 기초가 될 수 있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한편으로는 북한 김 위원장의 가족력을 보아도 김일성 주석은 82세로 심혈관으로 운명하시고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69세로 심경근색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현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볼 때에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돌발 변수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때에 이번 우리 윤 대통령의 대북 내용에 대해서는 의미 있고 뜻깊은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말들도 있고 이 정치인이나 학자들이 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는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갑작스레 통일이 됐을 적에 우리가 이제 통일 연 보고서에 보면은 북한 인민들이 우리 남쪽으로 250여만 명이 이주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경상도나 전라도나 저 시골에 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활 대책과 인프라가 지금 잘 구성되어 있는지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 북한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존경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반드시 또 반대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인간 생활은 뭐든지 다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만 가지고 떠드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북한 핵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저 조그만 나라에 가난한 나라에서 저렇게 소리치고 떠들어야 세계 이목이 집중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데 예민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마이웨이 우리의 길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포옹하고 잘 이해하고 감싸주다 보면은 언젠가는 북한도
우리 남한의 진실성을 믿고 반드시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북한의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데 과연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저 핵을 가지고 쏜다 안 쏜다? 저는 못 쏜다 이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만 위협을 가지고 말씀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북한의 동질성을 가지고 한 동포라서 굳게 장기적으로 서로가 이해하고 보듬켜 주면은 반드시 통일이 땡겨줄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한 대로 우리 북한 김정은 가족 내력들은 남한 혈통입니다. 좀 더 깊게 말을 한다면은 한라의 혈통이 되겠죠.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풍수지리학 박사로서 이 두 분의 선영을 직접 답사하고 느낀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에 다소 견해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넓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우리 이제 교례통일교육원에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